덮어주면 안 들어가. 일명 코스트코 박스 쓱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판매 중인 목재 뚜껑 주문 제작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각과 원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주문은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MDF 미송합판, 미송 집선목, 뭐 삼나무 자작, 뭐 레드파인, 멀바우, 아카시아 등등 그 수종을 선택하신 다음에 수종에 맞는 두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두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박스는 15mm 이상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12mm면은 약간 좀 휠 수도 있고 좀 불안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꼭 사람이 앉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15mm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수종을 선택하실 때 유의하시라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목재는 직각으로 어떠한 것을 조립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는 그 휘어진 상태에서 조립을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잡히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한 후에는 잘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잡아주니까 이런 것처럼 이 직각으로 피스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휘어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뚜껑은 그렇지 않죠. 그냥 이 상태로 쓰잖아요. 그러면 기온이나 상황, 상태의 재질에 따라서 목재가 이렇게 휠 수도 있고 이렇게 휠 수도 있습니다. 안 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판류 같은 경우는 제가 미송합판하고 자작합판 두 가지를 판매하는데 미송합판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나온 건축자재용이어가지고 잘 휘어요. 근데 자작합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면적이 작으면 휨성이 덜 합니다. 확률상 면적이 크면 클수록 휨성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은데 이건 안 휘어졌죠 지금. 그런데 얘는 벌써 휘었습니다. 몇 개월 지난 건데 복불복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스 뚜껑으로는 자작합판이 가장 좋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휘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휘는 건 막을 수 없겠지만 대부분 집선목은 이쪽으로 휘거든요. 대부분은 이런 쫄대를 이렇게 대주면 일반적으로 평면으로 사용하는 문짝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쫄대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휨성을 잡아줘야 되니까 본드를 대충 바르면 안 되고 최대한 많이. 이것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목재 재단 서비스나 아니면 패널식으로 길게 판매하는 게 있으니까 원하는 길이로 자르셔가지고 목재면에 본드는 이렇게 펴발라서 이런 보강용 쫄대 길이는 이 밑단 너비 폭 여기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 길이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손을 넣는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딱 그리고 이 정도 딱. 자, 그 다음에 상판 두께하고 쫄대 두께 감안해 가지고 피스 길이를 선택하셔가지고 박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휘어지는 걸 상당히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쫄대는 MDF를 빼고 OSB 합판하고 MDF 이런 걸 제외하고는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 다음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민자형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30mm 홀을 저희가 타공해드리는 손가락으로 열고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손잡이를 달 수 있는 1홀 손잡이형, 그 다음 2홀 손잡이형,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
양손잡이형, 그리고 양손잡이에 그 30mm 홀을 또 이렇게 가공을 해드리는 그런 타입,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단 너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밑단 너비가 뭐냐? 이 뚜껑이 이렇게 덮어 씌웠을 때 이탈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공을 해드립니다. 밑단 너비. 박스가 이 두께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가공을 저희가 해드리는데 이 깊이는 3mm로 일괄입니다. 이게 더 뭐 깊어지면 이 부분이 얇아지니까 그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밑단 너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단 너비를 어떻게 재느냐? 일단 바깥쪽 길이 외경, 여기에서 안쪽 길이 내경을 빼면 되겠죠. 박스가 테두리가 이렇게 일직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외경이 362mm, 36.2cm. 그럼 이 양쪽도 재봅니다. 362. 그 다음에 안쪽도 재봅니다. 358. 당연히 362로 해야 되겠죠. 테두리에 딱 맞는 사이즈로 주문을 할 경우 362. 그 다음에 내경을 잽니다. 내경도 세 군데를 325, 6, 326 가운데 323. 그러면 가장 적게 나온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362에서 323을 빼면 39mm가 나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반을 나누면 19.5mm가 되겠죠. 19.5mm.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뚜껑을 덮으면 꽉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1mm에서 2mm 정도 이걸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1mm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mm 정도로 하면 되겠죠. 20mm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작이 되는 겁니다. 재보면 아, 20mm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덮으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다음 모서리 라운드 가공을 측정해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이를 바닥에 깔고 이 박스를 뒤집어서 그 박스에 대고 재셔도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테두리가 나왔죠? 모서리가. 일단 차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라운드가 시작되는 부분 있죠. 라운드가 시작되는 부분, 원형이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을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음 이런 90도 자로 그려줍니다.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 지점을 재시면 됩니다. 60 정도가 나오네요. 60 정도. 원형이 이렇게 되겠죠, 원형이. 이 반지름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가 60mm까지 해드리거든요. 4mm에서 60mm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4mm는 나는 모서리 라운드 가공이 필요 없다. 그렇다고 저희가 직각으로 딱 끊어드리면 좀 날카롭겠죠. 그래서 4mm 굵기의 비트로 한번 이렇게 4mm 알값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면은 거의 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라운드 가고. 그래서 이 반지름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죠. 반지름 60mm로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뚜껑 규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폭, 길이, 그리고 박스보다 조금 크게 하고 싶다, 약간 튀어나오게. 저희가 밑단 너비 가공은 30mm까지 해드립니다. 나중에 뭐 40mm, 50mm까지 늘릴 수도 있는데 그 감안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한테 그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이런 박스의 뚜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가 얘를 한 열 몇 개를 저희가 인터넷에 구매를 해봤는데 그 동일한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일명 코스트코 박스라고 하나요? 네. 이거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아예 해놨습니다. 먼저 수종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수종에 맞는 두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민자형, 아니면 뭐 손잡이, 손가락 홀형, 아니면 손잡이형, 아니면 양쪽 손잡이형 등등. 그 다음에 밑단 너비는 16mm로 하시면 돼요. 16mm. 그리고 라운드 가공도 16mm. 그리고 폭 길이의 폭은 354, 길이는 523. 그렇게 주문을 넣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15T 이상을 권해드립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차에 실었다. 그럼 어지간하면 지금 그 턱 때문에 뚜껑이 이탈은 되지 않죠. 그런데 오프로드를 달렸다. 이탈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심하게. 이럴 때 이탈 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짜잔. 이게 고무 받침 발인데요. 이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걸 내 귀퉁이에 턱을 더 깊이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덮어주면 왜 안 들어가? 에이, 턱이 있었네. 이렇게 안쪽에 또 다른 턱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해줘서 집어넣으면 이탈이 안 되죠? 팁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박스에서 물건을 빼고 이걸 이대로 테이블을 써도 되지만 얘를 또 테이블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간단하게 다리를 달아주면 되겠죠. 다리를, 이런 다리. 박스가 작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다리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뚜껑으로 쓰다가 다리를 핍니다. 짜잔. 그러면 테이블이 되죠. 그리고 집에 가자. 짜란.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박스 우드 상판을 그냥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물이 뭐 묻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목재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얘는 우드 스테인 유성으로 칠하고 얘는 바니쉬로 한번 마감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살짝 샌딩을 했습니다 지금. 예. 이거 워낙 마감이 깔끔해가지고 살짝 샌딩을 하고, 자, 바니쉬는 칠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상당히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바니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바니쉬 칠하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바니쉬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도색을 안 하는 영상 아닌데. 이 바니쉬가 수성 바니쉬인데 건조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여름이라 그래서 저희가 또 살짝 샌딩을 한번 했어요. 예, 살짝 2회. 네, 1회보다 2회는 이게 조금 들어갑니다. 이게 한번 코팅이 됐으니까. 이렇게 2회가 끝났습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가 샌딩을 해왔습니다. 지금 샌딩을 해가지고 스테인은 뭐 붓, 스펀지, 천 다 가능한데 저희는 못 쓰는 수건 이걸로 해볼게요. 스테인 영상도 있거든요. 유성 스테인 같은 경우 발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닿으면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밀어내는, 이 스테인 자체는 목재에 침투되는 거죠. 근데 바니쉬는 목재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코팅이죠. 걔는 이제 방수 기능이 되는 거죠. 물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뭐 역할은 같은 역할인데 발휘하는 방법에 따라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도 최소 2회 이상 3회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중간에 샌딩 하셔야 되고. 2회째. 이게 지금 닦아내는 게 아닙니다. 침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건조가 완전히 됐습니다. 저희가 표면에 샌딩은 600방 사포로 살짝 했어요. 여러 가지 도색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이 두 가지만 그냥 해봤어요. 비교해 드리려고. 자, 그럼 캠핑장에서 사용을 하다가 흘렸어. 커피를 이렇게 흘렸어요. 김치 국물을 흘렸어요. 그냥 목재는 바로 들어갑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스테인은 발수 성능이 있다고. 발수 성능 들어가는 것 같지만 밀어냅니다. 얘는 코팅이라 그랬죠. 아예 안 들어갑니다. 이 구멍을 다 막았어요. 바니쉬가. 그래서 쓱. 그러면 묻지 않죠?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도. 근데 오일 스테인 같은 경우는 살짝 얼룩이 칠 수는 있어요. 살짝. 왜? 이 기공을 다 막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깊이 들어가진 않는다. 아까 칠을 하다가 윗면만 칠했죠. 옆면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흐르겠죠. 흐르면 뒷면에 분명히 떡이 져 있을 겁니다. 테두리에. 딱 보면 이런 부위들 이렇게 바니쉬 액이 이렇게 뭉쳐졌죠. 이렇게. 이럴 경우는 완전히 굳기 전에 칼로 이렇게 긁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완전히 굳은 다음에 좀 이게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형, 손잡이 1홀형, 손잡이 2홀형, 손가락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30mm 홀형. 얘도 방식은 똑같겠죠? 일단 외경을 재고 내경을 재서 그 차이를 반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플러스 1mm나 2mm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두께보다 저희는 1mm 정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폭보다 1mm 크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위에 뚜껑 없는 박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죽어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한쪽에 처박혀 있는 화분들, 여기에 뚜껑만 얹어도 스툴로 사용 가능하겠죠. 그리고 코스트코 박스, 뭐 과일 박스, 이런 보관함, 그리고 뭐 페인트 박스 등등 저희 뚜껑 주문 상품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관련된 상품들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